1단계 때 산출이 되는 선택 조정 점수가 수능 선택 과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택 조정 점수를 해석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표를 한번 볼게요. 1번 선택 조정 점수라는 것은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 분의 선택 과목의 원점수 빼기 선택 과목의 평균 곱하기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 플러스 공통 과목의 평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본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 평균, 공통 과목 표준 편차, 그리고 선택 과목 평균, 선택 과목 표준 편차,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받은 선택 과목 원점수를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번 공식에서 집단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게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분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는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충분히 크고요. 그리고 동일한 집단이잖아요. 동일하게 확률 통계를 선택한 집단의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 그러면 동일한 집단의 분포이기 때문에 집단의 분포의 모양이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집단이 다르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동일한 집단이 배점이 26점인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배점이 74점인 공통과목 시험을 보느냐,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단의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모양의 분포 곡선이 그려질 거고요. 집단의 크기가 표준 편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점의 비율, 즉 26점분의 74점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점 정도가 될 텐데요. 이 3점 정도가 선택 표준 편차분의 공통 표준 편차의 비율의 값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3점이 되진 않을 텐데요. 3점이 되지 않고 그 값을 K라고 만약에 놓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놓는 게 맞을 텐데요. 이 K라는 값은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이든 확통을 선택한 집단이든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집단이든 이 K라는 값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선택 과목 그리고 공통 과목에 대한 그 표준 편차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값은 미적분, 확통, 기하가 모두 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3이라고 놓겠습니다. 대략 3 정도로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3이라는 값이 나중에 곱해져서 선택 원점수가 확대가 되거든요. 26점 기준으로 배점을 해서 받은 나의 선택 점수가 3 정도 크기만큼이 곱해져서 결국에는 공통 과목 점수랑 비슷한 크기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보면 공통 과목의 평균과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선택 점수든 공통 점수든 다시 한번 표준화를 거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내 선택 과목 점수가 공통 과목 평균 점수보다 더 높거나 그거랑 비슷해야 되죠. 그러려면 내 선택 과목 원점수가 공통 과목 점수만큼의 그 크기만큼 커져야 됩니다. 따라서 그 크기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K가 대략 26점분의 74점의 크기로 이렇게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 공식을 잠깐 같이 보시면요. 세 번째 공식을 보면 파란색으로 선택 조정 점수를 K 대신에 3을 집어넣고 간단한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3 곱하기 가로 열고 선택 원점수, 즉 내가 받은 선택 점수에서 선택 과목의 평균을 뺀 다음에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3 곱하기 선택 원점수, 즉 내가 받은 선택 원점수에다 3을 곱한 다음에 공통 과목의 평균에서 선택 과목의 평균의 3배를 뺀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에 있는 걸로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점수가 한 이 그룹에서 평균 정도 한다라면 내가 받은 점수는 당연히 선택 과목 평균하고 비슷할 겁니다. 내가 받은 선택 원점수와 선택 평균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는 결국 공통 과목의 평균이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선택 과목을 선택한 그룹의 평균 정도 위치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선택 과목 원점수가 선택 과목 평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그 학생들이 받는 선택 조정 점수는 공통과목 평균이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공통과목 평균이 높은 과목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과목의 공통과목 평균이 높아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하 과목이 공통과목 평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그룹을 100이라고 놨을 때 한 상위 10%에서 상위 30% 정도 혹은 상위 10%에서 상위 40% 정도 그룹의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 미적 같은 경우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최상위권 0%부터 그 다음에 한 60%까지 그런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최상위 그룹 한 20, 30%부터 제일 못하는 100%, 하위권 100%까지가 선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통과목 평균이 기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미적, 그 다음 확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기하하고 미적은 많이 차이는 안 날 수 있는데 어쨌든 기하가 높을 거고요. 그 다음 확통하고 미적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좀 많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100으로 놨을 때 어떤 선택 그룹이 제가 봤을 땐 평균 상위 30% 정도가 기하를 선택한다라고 보면 미적은 평균 한 40%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확통 같은 경우는 대략 평균 한 60% 정도 집단이 선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학 실력이 평균 60%냐 아니면 평균 40%냐 평균 30%냐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통과목 평균이 제일 높은 과목이 기하고, 따라서 내가 각 그룹의 평균 정도 위치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선택 원점수하고 선택 과목 평균이 서로 같아질 수 있는 중간 정도 위치의 학생이라면 공통과목 평균이 가장 높을 기하를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 다음 미적이고요. 그 다음 확통이 되겠죠. 두 번째 파란색 수식을 보면요. 내가 받은 선택 조정 점수는 선택 원점수에다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더하기 공통평균에다가 공통과목 평균에다가 선택 과목 평균에 곱하기 3을 해서 빼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뭘 의미하냐면 그 숫자 3이라는 게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크기의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그거를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봤을 때 비슷하다라고 느꼈다면 공통 평균과 3 곱하기 선택 평균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들이 그 공통과목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본 공통과목 평균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 평균의 3배가 서로 똑같게끔 시험을 냈다, 즉 난이도가 엇비슷하게 시험을 냈다라면 당연히 공통평균 빼기 선택평균 곱하기 3이 0이 되니까 결국 선택 조정 점수는 선택 원점수 곱하기 3이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선택 원점수가 높은 과목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선택 원점수가 높은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공통과목 평균과 3 곱하기 선택 과목 평균이 서로 같아질 때는 공통평균이 높다면 선택 평균도 높은 거고, 선택 평균이 높다라는 말은 선택 과목 점수를 본 학생들의 점수들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공통평균이 높은 그 기하나 미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공통과목의 평균이 선택과목 평균 곱하기 3보다 커지는 경우, 공통과목 평균이 선택과목 평균보다 더 높다라는 말은 선택과목이 더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문이과가 합산해서 수능을 보기 때문에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낼 것이냐라고 예측을 하면 기존의 문과 학생들이 봤던 시험보다는 약간 어렵게 내지만 기존의 이과 학생들이 본 시험보다는 약간 쉽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기존의 이과에 맞춰버리면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통과목 평균이 너무 떨어질 거고요. 반대로 이거를 문과 학생들 그 수준에 맞춰서 내면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만점을 받거나 고득점이 돼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수능은 공통과목, 즉 수원, 수투는 문과가 치렀던 수리 나형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이과가 치렀던 수리 가형보다는 약간 쉽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과가 선택하는 기하나 미적을 선택한 입장에서는 공통 과목이 좀 쉽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선택 과목을 더욱 쉽게 내버리면 선택 과목 만점자가 무수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당연히 공통 과목보다는 좀 더 난이도를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적하고 기하에서 선택 과목이 공통 과목보다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은데 어렵게 낸다면 당연히 공통 과목 평균이 3 곱하기 선택 과목 평균보다 높아지는 거고요. 공통 평균이 3 곱하기 선택 평균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지점이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내가 받은 선택 원점수에다가 가산점이 얻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기하나 미적은 공통 과목보다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게 되고 결국 기하, 미적은 가산점을 받게 돼서 더욱더 유리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반대로 공통 과목 평균보다 선택 과목 평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과목은 확통이죠, 확통. 그럼 확통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원수도 공통 과목이 어렵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이과랑 맞춰서 똑같은 문제로 내기 때문에. 그러면 수원수투를 좀 어렵게 봤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확통을 그 수원수투보다 더욱 어렵게 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거의 빵점이나 굉장히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의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 수원수투보다는 좀 쉽다라는 느낌이 되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쉽게 낸다면 선택 과목 평균의 3배가 공통 과목 평균보다 커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파란색으로 주어진 3번 수식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공통평균 빼기 3 곱하기 선택평균이 3 곱하기 음수가 돼버리겠죠. 음수가 되므로 3 곱하기 선택 원점수에서 빼기가 되니까 결국 또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선택 과목이 공통 과목보다 쉽게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선택 원점수에서 감점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반대로 기하나 미적을 보면 내가 받은 선택 점수에서 가점, 플러스가 되는 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통 과목 평균과 선택 과목 평균의 3배가 서로 똑같으면 무조건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은 과목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기하나 미적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공통평균이 더 크든가 아니면 선택평균이 더 큰 경우는 공통평균이 더 크면 어차피 가점이 돼서 크게 문제가 없고 선택평균이 더 크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으로 따지더라도 공통과목 평균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량이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기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미적분, 그 다음에 확통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 과목 조정 점수, 그것만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뭔가 틈새 전략으로 그래도 선택 과목이라도 좀 잘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과 최상위권 그룹들도 기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과에서 최상위권에서 좀 밀려있는 상위한 이과 한 20% 정도 되는 그런 그룹들 같은 경우도 기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